우리가 했던 게 이동거리와 변이가 있었고요. 이동거리와 변이. 이동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 실제로 네가 움직인 거리가 이동거리였고, 변이는 위치의 변화량이었죠.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애가 이렇게 해서 100m 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40m를 왔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140m고, 그 다음 변이는 60m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동거리와 변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를 합니다. 그렇죠? 속력과 속도. 그래서 속력과 속도는, 속력은 여러분들이 했던 거,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렇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했던 게 속력이라고 했고, 속력. 그리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라고 얘기를 했죠. 시간분의 변이, 위치 변화량. 단위는 둘 다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예를 들면 요게 뭐 10초 걸리고 요게 뭐 4초 걸렸다고 치면 속력은 얼마야? 14초 동안 140m를 간 거니까 10m 퍼 세크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14초 동안 60m를 간 거니까 7분의 30 하시면 되겠죠. 그쵸? 이게 답니다. 그죠? 이게 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등속도 운동을 했어요. 등속도 운동. 자, 등속도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얘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 있죠. 속도가 일정. 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다시 얘기하면 빠르기와 방향이 일정한 겁니다. 그렇죠? 빠르기와 방향.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등속도 운동이 아니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등속도가 아니고 그건 뭐야? 더 얘기 안 할게. 둘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등속 직선이 아니면 뭐 이렇게 표기할지 모르겠네. 아무튼 가속도 운동이다. 자,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이제 힘이 0이다. 알자 힘이 0인 상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이제 방해하지도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시간과 속도 있을 때 3m per sec로 4초 동안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1초에 3m씩 움직이니까 0에서 4초 동안은 몇 미터 갔다고? 12m를 갔다고. 그렇죠? 그래서 속력과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넓이는 곧 얼만큼 움직였냐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시간과 위치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자 0,0이고 그럼 1초일 때는 어디야? 이거 이렇게 바뀌면 1초일 때 3m. 그쵸? 1초일 때는 3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6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9에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시간과 위치 그래프는 기울기가 속도라고 얘기를 했죠. 속도. 그럼 기울기가 3 나오죠. 그쵸? 기울기는 3.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랑 시간 그래프가 있고, 속도와 시간 그래프 있을 때 항상 기울기와 넓이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시간과 위치는 속도였고, 시간과 속도에서는 이따가 할 거지만 가속도, 그다음 넓이는 이제 얼만큼 움직였냐, 이건 필요 없다고 했죠. 이게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나죠? 난다고 해줘. 안 나도 난다고 해줘.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사실 등가속도요, 등가속도. 우리는 등가속도 위주로 합니다. 등가속도 이제 직선 운동 했을 때,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가속도가 일정. 그래서 가속도라는 걸 뭐라고 했냐면,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했죠.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m/s 제곱이다. 그럼 얘는 1초에 3m/s씩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초에 3m/s씩 변한다. 그래서 기울기는 항상 이거니까 기울기는 x축 증가량분의 y축 변화량. 여기도 x축 변화량,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이제 가속도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계산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있을 때 자 요렇게가 세모씩 변한다. 그럼 세모는 얼마라고? 오 아닐걸?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5 그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어떻게 나왔어? 10 4분의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을 빼면 되죠. 그쵸? 요 변화량을 4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요걸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그쵸? 가속도. 그래서 얘는 시간의 변화율이고 요거는 나중 속도 여기 이제 처음 속도 속도의 변화율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항상 등가속도 운동은 항상 VT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VT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네. 오늘 왜 이렇게 집중을 잘할까? 왜 그러지? 몇 명은 딴짓 해도 돼. 왜 다 집중하지? 부담되게. 자, 그리고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관성이 나오죠. 관성 법칙. 그래서 관성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운동 상태를 유지. 그래서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제 등속도로 움직이려고 한다. 그래서 뭐 뛰어가다가 바로 못 멈추고 뭐 식탐포 빼는 거 이런 거 있다고 했죠. 화장실에서 휴지 이렇게 해도 내가 세게 하면은 휴지 바로 끊을 수 있고 살살 당기면 휴지 계속 이제 늘어난다고. 왜? 왜? 어느 부분에서? 어디가 없지? 휴지 땡기는 게 웃기. 오늘 해볼게. 너똥 좋아해. 신기하네. 똥은 9살 정도면 끝나는 거? 왜? 뭐 어디가 무슨 코드인 거야? 뭐야? 나도 궁금하네. 혹시 시간짜리 수 뺀 게 정신력이야? 자, 어쨌든 반성은 이제 그렇다. 알았어? 반성은 이렇게 얘기했죠. 반성은 이제 질량의 크기에 질량에만 비례한다. 그래서 자전거랑 탱크랑 부딪힐 때 자전거가 졸라 빨라봐야 아무 의미 없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했습니다. 탱크가 무거우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했죠. 진짜 되게 많나? 진짜 되게 많나? 보충과제 있었으니까. 어? 보충과제 있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그래? 아니 앉아서 바로 풀러 와. 그렇구나. 그렇게 말을 잘 듣는다고? 아무튼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검사를 따로 하지 않을게요. 뭐 잘 할 사람들 잘 풀었겠죠. 이거 끝나고 이제 정규 수업을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정규 수업을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조금 다를 거예요. 방학 때 했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좀 더 열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좀 더 파이팅 있게 할 거고, 더 소수가 됐으니 조금 더 딥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조금 더 소수가 됐으니. 지금 인원이 다 오진 않잖아, 맞죠? 그대로는 어떻게 해요? 응? 그대로는 어떻게? 그대로 오면 너무 좋은데, 만약에 그대로면 뭐 그에 상응하는 뭔가 해줘야겠죠. 자, 까먹었다. 뭐 해야 되지? 반성했으니까 가속도 없지. 우리 몇 분까지죠? 저희 40분 가죠. 진짜? 40분에? 1시간 10분. 거짓말.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35분 지났다고? 야, 35분 하면 뭐야 지금? 이제 35분 했다고? 내가 말을 한 30분 정도 한 거 같은데, 군대 얘기만 30분 한 거 같은데? 선생님 써야 끝내기
와 대박이다. 진짜 많아. 이상한데? 이상한데? 원래 집중을 되게 많이 하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가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오 진짜 잘못된 거 같다. 말을 0.5배속으로 해요. 그럼 다 자지. 다 졸립지. 그래, 아이 그러면 빨리빨리 하고 또 빨리 놀면 되죠 뭐. 오예. 근데 또 시간이 남아돈다고 진도를 더 나가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진 않아요. 그런 비상식적인, 비양심적인 그따위 거 하진 않아요. 아니 또 우리 또 그러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알겠지? 잘못된 건 아니야. 제가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런 사람은 아니야. 진도를 더 빼는 그런 행동을 하진 않겠다. 자, 가속도 법칙. 가속도 법칙은 이제 운동 방정식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운동 방정식. 운동 방정식 뭐야? F는 M. 그래서 F는 M. 자, 그래서 얘는 힘이고, 이건 질량이고, 이거 가속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문제 풀 때 좀 더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작용 반작용. 자, 작용 반작용은 요거죠. A가 B에게 어떤 힘을 주면 무조건 B도 A에게 무조건 힘을 줄 건데 항상 똑같은 힘을 준다. 그리고 무조건 말이 되든 안 되든 크로스 말이 되든 안 되든 지구가 널 땡기면 너도 지구를 땡기는 거고 뭐 지구가 달을 땡기면 달도 지구를 땡긴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크로스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응용적인 부분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봤는데 한번 다시 그냥 스피드하게 한번 봅시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좀 스피드하게 볼게요. 자, A, B가 있고 A가 2kg, 3kg 그리고 15N으로 민다. 그러면 항상 전체를 하라고 했죠. 전체 15N이고 토탈 5kg. 그러면 가속도는 3.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속도를 항상 표기해줘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똑같이 3m/s 제곱, 3m/s 제곱. 그럼 이제 R자임은 그렇죠. 6N이고 이거는 B는 이제 3, 9N이죠. 6이랑 9랑 더해서 이제 15. 그럼 A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10으로 밀리는데 실제로 6밖에 없으니까 반대쪽으로 9N. 그럼 이제 이건 B가 A를 민 거니까 A도 B를 9N. 그래서 B도 9N으로 밀리니까 R자임이 9N.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덧셈 뺄셈으로 덧셈 뺄셈 하는 거죠. 덧셈 뺄셈 F는 A로. 자, 그리고 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자, 여기 2kg 그 다음에 3kg 똑같이 A, B. 자, 이번에 이제 10N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움직이죠. 오른쪽으로 똑같이 움직일 거니까 토탈 힘은 얼마? 10N. 토탈 질량은 5kg. 그럼 가속도가 2네요. 그쵸? 가속도 2. 자, 그럼 R자 힘은 2, 4N. B는 3이 6N. 그럼 B 입장에서는 오른쪽 10이고 오른쪽 R자임 6이니까 반대쪽으로 4N. 실의 양쪽은 똑같아야 되니까 4N. 됐죠? 그러지 않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지만 그 다음 다시 보세요. 까먹고 할 수 있으니까 2kg, 3kg 이렇게 있다. 그리고 항상 위아래로 움직이는 물체는 중력을 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중력이 얼마예요? 20N이죠. F는 mg, 지구가 당기는 힘은 g라는 값을 곱할 건데 이게 9.8인데 이제 계산이 쉬우려고 이제 10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10이라고.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잠깐의 또 아는 척 겸 얘기를 하자면 이게 왜 10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대충 이제 기억을 좀 하려면. 그리고 또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또
아주 살짝의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아닌가? 아닌가? 이제 좀 힘들구나 니네. 앞에도 집중 너무 많이 했구나. 그쵸? 앞에 집중 너무 많이 했죠? 자, 우리가 만류인력이라는 걸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 할 때 배울 거예요. 통합과학 할 때 배울 건데 잘 보세요. 자, 만류인력이라는 거. 자, 만유인력. 얘네 국어 잘하잖아. 오. 인력이 뭐니? 인력. 끌어당기는. 당기는 힘이 인력이죠. 유는요. 얘네 아는 유자 몇 개 없잖아. 야, 부드러울 유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게 이슬류입니다. 이슬류. 기름이 있어. 네, 기름도 아니야. 자, 마는. 얘는 질량입니다. 질량. 그래서 질량이 있는 물체끼리 당기는 힘을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량이 있는 물체끼리.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도 서로 다 만류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얼토당토하는 책에서 나중에 이것도 좀 썰이 있는데 거기서 막 얘기를 해요. 무조건 질량이 있으면 인력이 있는데 그게 작냐 크냐의 문제야. 그래서 거기 그 책에서 좀 철학적인 얘기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고 싶으면 계속 돈에 대한 생각을 하래. 그러면 만류인력에 의해서 돈이 땡겨진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생각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정말 강하게 생각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정말 강하게 생각하면 그게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더 시크릿이라는 책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되게 작고 되게 글씨도 몇 개 없어서 딱 읽기 좋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 시크릿에 흠취된 애가 내 동기 중에 하나 있었거든. 흠취된 애가. 그래서 얘는 걱정이 없어. 근데 희한한 게 얘가 말하는 대로 다 돼.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 그래서 이게 진짜 정규. 아니 그러니까 군대에 같이 있는데 얘가 동기야. 같은 월에 들어와서. 그래서 시크릿을 읽고 나도 읽었지 당연히. 나도 이제 한참 그런 돈에 대한 경제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군대에 있으면 딱히 할 게 없어요. 지금이야 핸드폰이 됐는데 그때 뭐 책밖에 읽을 게 없어서 아무튼 책을 그때 오지게 읽었는데 아무튼 그때 읽은 책이 그 책이야. 시크릿 책인데 이 친구는 거기에 심취된 거야. 이제 빠졌어. 이제 거의 종교야 이제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거 있단 말이야. 훈련을 비 오면 안 해. 비 오면 모든 훈련이 취소됩니다. 비 오면. 왜냐면 이제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이런 거야. 군인들은 사람이 아니야. 이제 그 법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무기 취급이야. 무기 취급. 그래서 군인이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을 치면 무기가 사람을 해한 거기 때문에 따로 법을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군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야. 그럼 얘들 마찬가지로 군인을 해하면 사람을 한 게 아니라 무기를 해왔기 때문에 너네도 따로 군법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그런 형들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무기가 상하기 때문에 안 해. 안 해. 왜냐면 또 감기 걸리고 이러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 별로 안 해. 비 오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힘든 훈련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비 왔으면 좋겠잖아.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니? 안 돼. 그리고 내가 했던 지역 그리고 이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북쪽이야 남쪽이야? 여기가? 너 여기 뭐 있어? 북한 아니야? 북한이 북에 있으니까 북한 아니야? 남쪽이 여기지 여기. 그렇지 여기. 아니 제주도가 남쪽에 있으니까 따뜻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가 있으면 여기는 계절이 사계절이 있어. 근데 사계절이 뭐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사계절이잖아. 여기는 그렇지 않아. 겨울. 여기는 여름, 겨울, 존나 겨울, 시발 겨울. 그래서 내가 첫눈을 10월 3일날 봤어요. 이게 무슨 날이야? 하늘이 열린 날이지. 마지막 눈을 5월 15일에 보냐. 네, 마지막 눈을.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이 시작돼요. 봄 없어요. 봄 같은 거 없어요. 여름. 근데 여름도 삼국대기니까 존나 여름이야. 여름도 아니야. 존나 여름이야. 그러면 여름이 한 10월까지. 한 10월까지. 한 6월부터 한 10월? 요 4개월 정도? 이때가 이제 여름입니다. 존나 더워요, 이때.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첫눈 오면서 겨울 산세요.
눈이 바로 벚꽃 따위 없어요? 응? 벚꽃 따위 없어요? 벚꽃? 그거 뭐야 없는 거야? 눈이 오면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내가 군에 있을 때 가장 눈이 많이 왔을 때가 120cm가 왔어. 와. 120cm. 공주는 못 나가겠다. 우리 건물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1층짜리 건물이고 여기는 이제 철책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위에서 돌아다닐 수는 있어요. 위에서 1층짜리 건물이야. 그 눈이 이만큼 온 거야. 그래서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문 열어 뛰어내려. 왜냐면 눈이니까. 상관없어. 눈이니까. 여기 한 2m 좀 넘는데 그냥 떨어집니다. 눈이니까. 120살이니까 그래서 여기 다 치우고 이제 문 열고 다 나가서 이제 출동. 와. 다다 지우고 이제 다 파 이제. 저 자, 촬영 가는 거 그럼 잘 봐. 하늘에서 내리. 눈이 이 정도 오면 눈을 이제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7시에 눈을 떠. 아침 7시에. 그리고 할 거 해. 밥 먹고 뭐 할 거 해. 그리고 8시에 나가. 그리고 1시까지 치워. 눈. 1시에 들어와. 2시까지 밥 먹고 쉬어. 2시에 나가. 5시까지 해. 눈. 그럼 이제 5시부터 이제 쉬어. 근데 이제 푹 쉬지 못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아까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게 옥상이라고 했잖아. 여기 치워야지. 이거는 밖에 눈. 이건 이제 안에 눈. 이게 치웁니다. 이게 5시. 왜냐면 5시 이후에는 깜깜해서 못 치워. 깜깜하면 총 맞습니다. 일몰 시간 이후에 밖에 나가면 사살돼요. 그래서 그런 데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야. 더 치워도 될지 당연히 더 치우긴 합니다. 사실 더 치우긴 하는데 일단 이제 그 명령상으로는 원래 해가 지면 나가면 안 돼요. 해가 지면. 그래서 어서 들어와. 그리고 이제 자. 또 일어나. 이거 해. 그래서 하루에 대략적으로 9, 10, 11, 12, 1 그리고 3, 4, 5 대충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이제 눈을 치워요. 하루에. 이거를 약 3주 정도 하잖아. 그럼 복근이 생깁니다. 내가 전역하기 전에 복근이 말도 안 되겠지만 몸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우리 부대는 조금 특이해서 병장으로 갈수록 몸이 좋아져. 그래서 우리 부대는 딱 눈 보면 알아. 이 새끼 엉망진창 얘 1인병이야. 근데 씨발 좀 튼튼해? 그러면 상병 아니면 병장이야. 근데 딱 봤는데 오 씨발 이런 병장이야.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얘는. 그렇게 조금 됐습니다. 조금. 아무튼. 재밌겠다. 근데 이렇게 치우면 내가 딱 3주 하고 당 걸려서 일주일 누워있었거든. 안 돼. 자연한테는 안 돼. 자연의 위대함을 이길 수는 없어요. 백날 한낱 인간 따위가 이길 수 없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우리가 이렇게 치웠잖아. 사실 제설차 한 번 오면 한 2시간이면 치웁니다. 2시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요거 가볍게 그냥 치웁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겠어? 그냥 우리가 하는 걸 좋아해.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무슨 이유가 뭡니까? 몰라요. 이유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설차가 작업하면 아무튼 포크레인도 이거 장점 한 10명에서 한 2시간 동안 파는 거 있잖아. 포크레인 2번 하면 끝나. 포크레인 2번 하면 끝나요. 근데 안 해. 왜? 나도 몰라. 군대가 그런 데야.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최대한 예전에는 그래도 남자로서 군대 갔다 와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군대를 전역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역하고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안 갈 수 있으면 방법이 있다면 방법이 있으면 안 가는 게 좋다. 가봐야 아무 의미 없다. 쓸데없이 땅이나 파고 눈이나 치우고 있다. 쓸데없이 바닥에 고인 물이나 걷어내고 있다. 아무튼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지금은 근데 그 방법이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군대를 보통 이게 21살, 뭐 20살, 뭐 22살 가니까 애가 셋이 있으면 됩니다. 애가? 자기 애가 셋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게 허용되는지 모르겠는데 내 기억으로는 5대 독자면 됩니다. 5대 독자. 그 다음에 아니면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5대 독자인가 3대 독자였던 것 같은데 5대 독자였던가. 그 다음에 아니면
되게 뚱뚱하던가 되게 말랐던가.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뚱뚱하고 극단적으로 말라야 돼. 500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좀 말랐다 이게 아니야. 뭐 예를 들면 180에 한 40kg 보여야 되는 거야. 그냥 막대기인데. 아니면 뭐 170에 몸무게 200 뭐 이 정도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극한으로 하면은 내 기억에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 지금은 이제 워낙에 인구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병역 비리도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있습니다. 170이 200이면 그냥 병이. 섭 탈골도 안 한다. 잘 모르겠으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좀만 더 빼고. 근데 찌는 거는 쉬워. 빼는 게 어렵지. 찌는 거는 뭐 살짝 파이트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녁마다 이거 봐. 점심마다 짜장면 곱빼기 먹고 저녁마다 여기 떡볶이 시켜 먹잖아. 그럼 뭐 일도 아니야. 바로 할수 있어. 그래서 내가 제일 이제 특히 남자애들은 안 그러는데 여자애들한테 항상 뭐라고 하는 건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애들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되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학원에 이제 텀이 있잖아. 뭐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우리처럼 텀이 있으면 밥 먹고 하잖아. 안 먹어. 너 왜 안 먹어? 다이어트 한대.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빼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잘 봐. 그렇게 한 2주 동안 버텼어. 자, 야식 안 먹고, 아침 잘 안 먹고, 그냥 점심도 그냥 대충 뭐 주시 뭐 주스 먹고, 밥 조금 먹고 버텼어. 2주 버텼어. 근데 시험이 끝났네? 자, 이제 우리 중간고사 끝났어. 애들끼리 모였어. 엽떡 한번 쳐먹었어. 끝났어. 리필. 바로 리셋. 바로 리셋. 그러니까 먹는 걸로만 빼면 안 돼. 먹는 걸로 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계속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빠져요. 그래야지. 내가 이제 경험담이야, 이건. 어쨌든, 그 얘기도 나중에. 경험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았어요. 생각보다 오래 살아서 경험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다시 만료일력. 왜 넣어보셨는데? 어떻게 나온 거지? 야, 어떻게 나는지가 중요하니? 시간이 존나 간다는 게 중요하지? 시간 들어왔어. 15분. 야, 나도 힘들어. 나도. 자, 봐봐. 자, 태양이 있고 달이 있으면 서로서로 땡겨요. 그러니까 태양의 질량은 뭐 라지 m이라고 치고 달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면 얘네 둘이 당기는 힘이 이렇게 있는데, 자, F1이랑 F2가 있어. 자, F2는 태양이 달을 당기는 힘이고 F1은 달이 태양을 당기는 힘이야. 그럼 누가 세? 태양. 같아야지. 작용 반작용인데 태양이 달을, 달이 태양. 그래서 요즘 반 정도 틀려요. 항상 물어보면. 그럼 둘 중에 누가 만료인력이야? 둘 다. 둘 다. 둘 다. F1이랑 F2든 둘 다 만료인력입니다. 근데 만료인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상수에다가 태양과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제곱에 라지 m 스몰 m 곱해요. 그럼 결국에는 가까울수록 인력이 큰 거지? 가까울수록 만료 인력이 커? 가까울수록. 그래서 땅에 있잖아. 산꼭대기가 공기가 희박한 거야. 산꼭대기가 거리가 멀잖아, 지구로부터. 그러니까 만료 인력이 약해서 공기를 좀 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희박한 거야. 꼭대기에 올라갈수록. 오, 신기하지? 자, 그럼 봐봐. 그럼 지하로 가면 공기가 거기가 공기가 없는 게 아니지. 일꾼이 남자는 건데 일꾼이. 닥쳐.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하지 마. 죽고 싶으면. 들어가면 왜 공기가 이거 땀 속에 들어간다고 공기가 없어서 죽진 않아. 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물소에 오면 요즘 물어보시는데 물소에 오면. 자, 봐봐. 왜? 뭐. 그러게 물성에는 공기가 없을까? 물속에 공기 있지. 공기 많아, 물속에. 네가 그 물속의 공기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 없어진 거지. 너 뭐야, 씨발, 너 아쿠아맨이냐? 뭔데? 어? 여기 뚫어. 그냥 해. 숨 쉬어. 자, 그럼 이제 지구랑 너 사이를 보면, 자, 둘 사이에 작용하는 만료인력, 이걸 중력이라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중력의 주인공이 지구면 그게 아니야. 만료인력의 주인공이 지구면 중력이에요. 그걸 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중력은 G 곱하기 당연히 너랑 지구 사이의 거리일 거고
그 다음에 지구 질량에다가 미질량이지. 네. 그치? 근데 지구 질량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잖아, 지구 질량은. 요 숫자도 상수야. 만료인력 상수라고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엄청 작아요. 만료 상수는 큰 의미는 없어. 왜냐면 얘 생각해봐. 중력이 느껴져? 너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살짝 걸어보고 씨발 오늘은 중력이 좀 또 오늘 비 오면 오늘은 비 와서 그런지 중력이 좀 약하다 이런 미친 새끼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냥 이게 작아. 이게 엄청 작아 숫자가. 자 그럼 이거 지구 반지름이 얼마죠 혹시? 알아? 지구 반지름? 자 이제 중3 과학을 얼마나 씨발 열심히 했는지. 자 지구 반지름 54,000km. 너무 커 5만 너무 커. 54,000km. 만 안 돼. 만 반지름이야 반지름. 5,400km. 8천? 5,400. 5,500. 경매하네. 5,800. 7,500. 6,400km입니다. 6,400km. 근데 이제 물리에서는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640만이 되겠죠. 1000을 더 곱해야 되니까. 근데 너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봐야 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겠어.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지구 반지름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잖아. 640만 원을 곱해서 640만 곱하기 640만이나 640만 10 곱하기 640만 10이나 뭐 얼마나 차이 나겠냐. 그렇죠? 자 그럼 얘도 상수고 이것도 숫자 정해져 있고 이것도 숫자 정해져 있지. 그럼 굳이 숫자 정해져 있는 상수를 3개 쓸 필요는 없잖아. 이거 3개를 조지면 9.8이야. 그래서 미질량에다가 9.8을 곱해야 네가 받는 중력의 크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근데 9.8은 짜증나니까 이제 10으로 쓰는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9.8로 씁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가면은 이제 10으로 쓸 거고 해서 20이 나온 겁니다. 그쵸? 내가 얼마나 수업을 하기 싫어하는지 느껴지죠? 느껴지죠? 자, 자 그럼 얘도 똑같죠? 얘도 20N의 토탈 질량은 5kg, 가속도는 4죠. 그래서 얘는 밑으로 8N이지, 그치? 알짜임은 얘는 3 곱하기 4니까 12N.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실이 작용하는 힘은 12. 그쵸? 12N 될 거고 실의 양쪽은 똑같은 힘이니까 12N.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의 장력을 물어보면 이것도 12N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봤고요. 여기까지 봤고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요거 하나는 잘 따라오니까 요거 하나는 다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하나는 자 그림이 어떻게 나오든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림이 어떻게 나오든 방식은 똑같아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면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A는 1kg, B는 4kg. 그래서 이렇게 해서 15N으로 민다고 칠게요. 똑같죠? 자 그냥 물체 2개 있고 민 겁니다. 똑같지? 물체 2개 있고 민 거예요. 위치만 다른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응용성을 키워야 되는데 사실 응용할 게 없어. 풀이 과정이 하나이기 때문에 응용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대입하면 돼요. 전체 몇이야 알짜임이? 15N이야. 토탈 분량은 5kg이야. 가속도는 3. 잘했네. 그럼 A의 알짜임은 얼마지? 1 곱하기 3이니까 3N. 그럼 B의 알짜임은 얼마죠? 12N. 잘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B 입장에서는 15N을 받았는데 알짜임이 12야. 그럼 얼마로 방해하고 있어? 3이 누군가 방해해야지. 그럼 방해할 게 누구야? 얘밖에 없잖아. 요거밖에 없잖아. 요 힘밖에. 그치? 이게 얼마야? 3. A가 B에게 3이니까 B도 A에게 3. A는 3. 그쵸? 그러니까 물체가 어떻게 있든지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A는 그러면 A는 B에 의해서 3m의 힘을 받고 있는 거지. 그쵸? 요거를 마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애들이 이제 패닉이 와요. 왜 그럴까? 마찰력은 항상 물체를 이렇게 밀면 마찰력은 항상 반대로 작용한단 말이야. 우리가 배울 때까지만 해도 중1 때 이렇게 배운다고.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그치? 근데 마찰력이 운동 방향과 같죠? 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돼요. 근데 그럼 왜요? 라고 하면 몰라도 될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것까진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준 거 잠깐 볼게요. 오늘 준 거 잠깐 보시면 잘못 넣어놔가지고 그 썸머 리뷰 2라고 있을 건데 표지를 바로 펼치시면요. 표지 바로 펼치시면 썸머 리뷰 2라고 있을 거예요. 1페이지 그냥 바로 있는 문제 거부터 풀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좀 풀고 있고요. 이따가 프리하고 또 풀고 프리하고 이렇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살짝 한번 풀어봅시다.